수업 나가겠습니다. 정석부터 풀이해드리죠. 정석은 연습 문제 3-3번 보겠습니다. 자, 3-3번 보시면 문제 식이 하나 나와 있죠. 그 식을 전개했더니 땡땡땡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이제 개수를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는 1-x 더하기 x 제곱의 10제곱은 a0, a1x, a2x 제곱, a3x 세제곱 쭉 가서요. 마지막은 a20x 20제곱이고 문제는 안 나와있지만 그 직전 친구면 a19에 x의 19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에 대해서 첫 번째 다루고 있냐면 모든 개수들의 합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모든 개수의 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거 지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1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 a0, a1, a2 해서 a19, a20까지의 합이 되고요. 우변이. 그럼 좌변도 x에 1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1의 10제곱.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a0부터 a20까지의 합은 x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인 1의 10제곱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제 문제 나중에 보면 변형된 문제들도 있는데 무조건 x에 1을 넣는 건 아니고요. 요 친구의 곱해진 이 값이 1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게 목적이에요. 나중 보면 x-1의 제곱이나 x 플러스 1의 제곱 형태로도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형태를 적절히 맞춰준다고 그 다음에 요 이야기를 드렸었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뒤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해서 홀수 번째 친구들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짝수 번째 친구들은 그대로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좌변에 x에 마일 집어넣으면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두 번째 구하라고 한 게 홀수 번째 애들만 구하고 싶으니까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뺄 겁니다. 빼면 요거는 3의 10제곱은 굳이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1 빼기 3의 10제곱 되고요. 요걸 뺀다면 뭐가 되냐면 A0, A2 이런 짝수 번째 애들이 사라지죠. 그리고 홀수 번째 애들은 몇 개 남냐면 2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배의 A1, A3, A5 이렇게 가서 제일 마지막은 마지막 홀수인 A19까지가 남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괄호 안에 있는 이 친구니까요. 이 친구니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쭉 해서 마지막 A19까지의 합은 2분의 1-3의 10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짝수 번째만 원한다면 2를 더하고 반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물을 외우는 것보다 적절히 변형을 하고 그 변형 방법을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사실은 이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3-8번 보겠습니다. x에 관한 다항식을 x-b로 나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뭐 나눴다 이런 이야기니까 뭘 쓰셔야 되냐면 오늘 수업에 할 이야기이기도 해요. 검산식 형태로 적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접근이에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를 뭘로 나누냐면 x-b로 나누었더니 몫이 3x 제곱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13이다. 이 구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A랑 B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식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러니까 직접 전개하는 개수 비교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식 자체를 그냥 직접 나눠서 이런 형태를 가진다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직접 나누는 건 계속 했었으니까 이거 개수 비교하려고 전개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3x 세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b x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13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3b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3 마이너스 3b가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얘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6x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6x군요.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6. 따라서 b는 2가 되겠습니다. b2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내용은 요걸 이용해서 a는 13 마이너스 3b인데 b가 2니까 13 마이너스 6. 그러면 7이 되겠죠. 그래서 a는 7. 방법 자체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직접 나누셔도 됩니다. 직접 나누셔서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개수 비교로 항이 전개해봤자 큰 항이 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개수 비교를 직접 하셔도 됩니다. 됐죠? 됐고요. 워크북 보겠습니다. 워크북 워크북 보시면 워크북은 2개 풀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워크북 48번부터 보겠습니다. 워크북 48번 보시면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옳은 걸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싹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세제곱, x 4제곱, x 5제곱 있고 이거의 세제곱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방법 자체는 여러 개예요. 선생님 풀어드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결과물을 낼 수 있냐가 이건 좀 더 중요한 거라서 접근 방법이 너무 많아서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x 15제곱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사실 세제곱이라는 건 이 친구를 몇 번 곱했다는 이야기냐면 똑같은 친구를 3번 곱했다는 이야기죠.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서 15제곱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가장 높은 차수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15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x 15제곱의 개수라는 건 사실은 이거 곱했을 때 딱 한 종류밖에 안 나오니까 1이 맞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x 10제곱의 개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수로만 놓고 보면 1차, 3차, 4차, 5차예요. 근데 이 친구들을 곱해서 10차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3번 곱해서 10차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3차, 1차밖에 없죠. 그죠? 그 외에는 3개를 선택을 해서 10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선생님 왜 1차라고 체크를 했죠? 이렇게죠. 3차, 4차를 뽑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있네요. 선생님 왜 이러죠? 맞아요. 이렇게도 있죠. 선생님 잠을 들지 않나? 왜 이러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구해서 그걸 더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 내용은 그 확률과 통계 쪽에 경우의 수 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일이 하시는 거고요. 나중 되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또 그때 가서는 차수에 대해서 완전히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네요. 3차, 4차랑 5차, 4차, 1차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3차, 4차를 하는 방법이 3차, 4차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3차, 여기서 4차, 3차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4차, 3차를 선택하는 3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3가지 경우당 모두 개수가 얼마냐면 1이고 1입니다. 여기 모두 개수들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사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확률과 통계 파트에 가면 조금 더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일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를 선택하면
여기서 4차, 5차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1차 다음에 5차랑 4차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서 4차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1차, 5차나 아니면 5차, 1차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5차를 이 친구에서 5차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1차, 4차를 선택하거나 4차, 1차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 경우당 여기 개수들이 모두 1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개수도 1, 1, 1, 1, 1, 1이에요. 그래서 1이 몇 개 있냐면 6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아까 몇 개였었죠? 3개였었죠. 3개에 6개니까 개수는 얼마가 되냐면 총 개수는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8이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라고 했는데 모든 항의 개수라고 나왔는데 그건 뭐였었냐면 x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걸 전개하면 15차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개수들의 합은 아까 문제 풀었었던 것처럼 x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그럼 저기 식에다 1을 넣어서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에 세제곱이 돼요. 그럼 요건 4고 2의 제곱이죠. 그거의 세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몇 제곱이에요? 6제곱이죠. 2의 6제곱은 64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의 합은 64다. 맞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52번 보겠습니다. 자, 52번도 우리 아까 마지막에 풀었던 거랑 유사하죠. 근데 이번에는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뭐가 안 나와 있냐면 몫이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전 문제는 몫이 나와 있어서 검산식 형태로 만들고 전개를 해도 됐었는데 여기서 몫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직접 나누겠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2차 없네요. ax-6을 뭘로 나눌 거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로 직접 나눌 겁니다. 자, 3차고 2차니까 x에서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bx 만드시고요. 뺍니다. 3차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2차 얘만 있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6이 되고요. 2차니까 아직도 되죠?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뺍니다. 그럼 얘는 사라지고요. 정리하면 a-b 플러스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2b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머지가 뭐라고 했냐면 x 더하기 2라고 했으니까요. a-b 더하기 4는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더하기 2b는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나머지는 연립해서 구하실 수 있겠죠. 됐죠?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직접 구하시면 되겠고요. a-b 더하기 4가 1. 여기 개수가 1이니까. 그죠?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마인드 교재 볼까요? 질문 하나 들어왔었던 게 있어서 리마인드의 4회차의 19번 요거를 좀 보도록 하죠. 네. 곱하기 기호는 보통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해도 돼서 생략할 땐 점으로 쓰거나 아예 안 써요. 숫자와 숫자 사이, 숫자와 문자 사이에 아무 기호도 없으면 곱하기를 생략했다 혹은 점으로 찍어도 됩니다. 문자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생략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귀찮아서입니다. 네,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네, 점으로 찍어도 돼요. 자, 리마인드의 19번 보시면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1차 부등식이니까 원래 모든 부등식의 기본적인 해법은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1차밖에 안 되니까 그래프 안 그리고 계산식 형태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7-4x 되어 있고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에 대한 이야기로 해야 되니까 x 있는 친구, 없는 친구 나눠서 정리하면 4x 17-a가 됩니다. 그럼 x의 범위는 4분의 17-a가 되고요.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근데 4분의 17-a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음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범위 내에 음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거 숫자나 식 같은 걸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게 하는 게. 그럼 지금 음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석을 할게요. 0을 중심으로. 자, 그럼 4분의 17-a가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중등하고 고등의 좀 다른 부분이고 어려운 문제의 시작인데 뭐냐면 a 값에 저 변수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친구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4분의 17-a는 a 값에 따라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라는 기준은 음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으니까 0을 중심으로 앞뒤에 있다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4분의 17-a가 있다면 우리는 4분의 17-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게 부등식의 근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범위에 음수가 있나요?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음수가 없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 있어도 똑같나요? 우리가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걸 원하는 걸로 이야기한다면 4분의 17-a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4분의 17-a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4분의 17-a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범위에 음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럼 이 친구가 조금 더 여기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이렇게 움직이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즉 4분의 17-a가 0보다 왼쪽에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원하는 거고. 그럼 0보다 클 때 작을 때 했죠? 하나 안 한 거 있네요. 0일 때 딱 안 했죠? 그럼 해보면 되죠. 4분의 17-a가 정확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들을 모아놨을 때 이 범위 안에 음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음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음수가 없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되네요. 그러니까 4분의 17-a가 0인 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죠? 합쳐서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4분의 17-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A의 범위 나왔어요. 이거 정리하면 이거 정리는 좀 다이렉트로 갈게요. A가 뭐가 되냐면 1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네요. 그럼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데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자연수 A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에 자연수다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1, 2, 3, 17까지가 되겠죠. 그럼 1부터 17까지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17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 되면 진짜 어려운 문제 가면 이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2개 또는 그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막 이런 이야기까지 갑니다. 어쨌든 지금은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과제 풀이 선생님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과제 중에 혹은 앞에 내용 중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해보죠. 우선 정석부터 볼까요? 정석 2번 과제가 연습 문제였었어요. 정석 2번 과제 연습 문제 2번, 3번, 6번, 8번인데 선생님이 3번하고 8번은 풀어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거 더 정석에 있는 거 풀어드려야 되는 번호 있나요? 10초 기다려보죠. 3-6번이요? 네, 3-6번 볼까요? 등식이 누구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XY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X, Y,
둘 다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를 정리했을 때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0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x가 있는 친구랑 y가 있는 친구랑 둘 다 없는 친구로 좀 나눠서 동류항 정리를 다시 해줄게요. 그럼 x가 있는 건 좌변에 원래 있던 a 더하기 bx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c-2 해서 전개하면 x 있으니까 그거를 왼쪽으로 넘기면 2-c x 이렇게 될 겁니다. x 있는 친구 이거고요. 더하기 y 있는 친구는 b-2c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남은 상수 부분 x랑 y가 모두 없는 친구는 음수배에 c-2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x가 있는 친구, y가 있는 친구 둘 다 없는 친구로 묶었고요. 하나, 둘, 셋이 0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부터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c-2가 0이니까 c는 얼마? 2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b-4는 0이니까 b는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4 더하기 2 빼기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상수 ABC를 구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에서 ABC를 직접 구하는 거 말고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나 뭐 이런 거 물어봐서 적절히 문제에 그 X, Y의 수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정석 문제다 보니까 그냥 ABC를 직접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하시는 거고요. 수치 대입으로 푸셔도 되긴 돼요. 네, 적절한 수를 넣는 것도 되긴 됩니다. 정석에 더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부교재 볼까요? 부교재, 이번에 부교재 과제가 어디서부터였냐면 47번부터 52번까지 였었어요. 47번 있는 페이지인 16페이지. 16페이지에 혹시 질문 더 있습니까? 이때 48번 하나 풀어드렸죠? 16페이지에 더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47번이요. 네, 47번 보시면 문제에서 A0, A1, A2, A10까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냐면 개수죠, 개수. 그래서 개수의 총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A0가 빠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X에다 1을 집어넣는다면 주어진 식이 뭐가 되냐면 좌변은 2 빼기 1 더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되냐? 4네요. 4의 5제곱이 되면서 우변이 A0, A1, A2 쭉 가서 A10까지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라고 한 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10까지를 구하래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A0가 얼마인지만 알면 이 값에서 A0를 빼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A0가 얼마인지 구하기 위해서 보니까 A0는 상수죠, 상수 지금. 문제 보시면 곱해진 x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수고요. 이 상수를 구하는 방법은 x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x에다 0을 집어넣으시면 주어진 식의 좌변은 3의 5제곱 되고요. 우변은 a0 더하기 a1 곱하기 0이에요. a1 곱하기 0이니까 이거 0이죠. 그래서 x가 들어있던 친구들은 모두 0이 돼버립니다.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a0만 남죠. 그래서 a0는 3의 5제곱이에요. 이게 얼마라고요? 3의 5제곱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4의 5제곱이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이걸 넘겨서 A1부터 A10까지 합은 4의 5제곱 빼기 3의 5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건 계산하셔야 돼요. 4의 5제곱은 2의 2제곱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얼마? 1024예요. 이건 기억해 놓자고 했습니다. 계속 나온다고. 3의 5제곱 생각보다 안 커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1024 빼기 243을 해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더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17페이지에 52번까지가 숙제였었어요. 52번까지 중에 혹시 더 질문 있습니까? 10초 기다려보죠. 없군요. 그럼 리마인드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리마인드도 한번 질문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죠. 리마인드 1번부터 첫 번째 페이지인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혹시 있나요? 없으시면 5번부터 8번까지 중에 9번부터 12번까지 13번부터 16번 17에서 20까지 중에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원래는 과제로 나갈 거긴 한데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총 수업 4번 했어요. 원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번 내지 3번 정도 나가야 되는데 오답 문제들 좀 나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답 문제 15문제 드릴 거 있거든요. 그거 드릴 테니까 원래는 과제로 하는 거예요. 과제로 하는 건데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오답 문제 드릴 테니까 그거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문제 풀게요. 테스트 한 명도 못 맞춘 문제가 있네요. 요것만 풀어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100분 테스트 문제 8번 보시겠어요? 이거 한 분도 못 맞췄네요. 자, 8번 보시면 가족권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가족권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X, Y, 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식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처음 보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이걸 첫 번째 식으로 바꾸면 x는 2다 또는 2y는 2다 또는 z는 2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친구는 우변에 있는 2를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x-2는 0이다 또는 2y-2는 0이다 또는 z-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우리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요거 인수분해 해볼게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우리 이거 근 구할 때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말하면 x-3이 0이 되는 게 근이고 또는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게 근이었죠. 그럼 이걸 근으로 한다는 건 x가 3이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맞죠? 이걸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거에서 이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얘는 x-2, 2y-2, z-2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중 적어도 하나는 2다 라는 말을 요걸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바꾸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가족권에 의해서 이게 나온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나조건까지 적용을 해본다면요. 나조건은 두 배의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배의 x 더하기 2y 더하기 z는 xz 2yz 2xy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계속 2y라는 애가 연속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x를 a, 2y를 b, 그 다음에 z는 c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두 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C 더하기 BC 더하기
A, B가 되는 겁니다. 덧셈을 이렇게 곱셈 형태로 정리를 했고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10xyz잖아. 그럼 요건 역시 이런 형태로 좀 바꾸려고 생각하면 5x 곱하기 2y 곱하기 z니까 5a, b, c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친구도 요걸로 좀 바꿔보면 결국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x-2 대인데 x가 a였으니까 a-2, b-2, c-2가 0이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요거 가지고 뭔가 구하는데 혹시 인수분해 공식 중에 요런 거에 관련된 게 있나요? 세 개 모두 곱하는 거?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가 있었냐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빼기 3 세개 곱 이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제곱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얘를 전개할 겁니다. 저 전개할 거예요. 항 2개짜리 3번 곱했으니까 전개해봤자 8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개를 하면 앞에 2개부터 하면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4가 되고요. 거기에 C-2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ABC 마이너스 2AB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C 플러스 4A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BC 플러스 4B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4C 마이너스 8이에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그럼 ABC하고 마이너스 2배의 AB 그 다음에 여기 있죠. AC 그리고 여기도 있죠. B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개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있고요. 빼기 8 했는데 0이라고요. 됐죠? 이렇게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죠. 물론 이거의 5배긴 한데 어쨌든 이거 구하면 돼요. 근데 알고 있는 거 뭐였냐면 요거요. A, B, A, C, B, C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게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요. 그럼 여긴 마이너스 2까지 있으니까 총 이건 마이너스 4개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얘랑 하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A, B, C 빼기 8은 0이에요. 그럼 A, B, C는 뭐가 돼요?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이에요. 그럼 전체 값은 40이 되는 거죠. 됐죠? 뭐 나머지는 그냥 계산에 관련된 거고 인수분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없었고요. 사실상 이거 중 적어도 하나는 이다라는 게 이 형태를 거쳐서 이 형태까지 갈 수 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네, 됐습니다. 하던 거 마저 하세요. 자, 오늘 진도는 나머지 정리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정리 이야기인데 사실 앞에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이름을 따로 붙여서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데 사실 나머지 정리라고 해서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로는 실제 문제들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오고 그걸 활용하는 구조로 나오거든요. 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머지 정리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사실 1차로 나눌 때가 이야기의 메인입니다. 1차로 나눌 때라고 놓고 보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원래 식에 대입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나머지가 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뭘로 연결되냐면 인수정리라는 친구랑 연결이 됩니다. 인수정리라는 친구랑 연결이 되고 요걸 인수정리하려고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게 그냥 대입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너무 난이도가 낮아져요. 그렇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쓰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 이 내용은 안 나옵니다. 네, 실제 시험에서는 이 내용은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쓰는 개념은 뭐냐면 나머지 정리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검산식을 이용하여 무엇을 하냐면 항등식의 개념을 활용합니다. 이게 실제 문제를 풀 때 항등식의 개념을 활용해요. 이게 실제 문제를 풀 때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fx를 뭘로 나눌 거냐면 x-2로 나눠요. 그럼 몫이 qx가 있고요. 자, 몇 차로 나눴나요? 몇 차로 나눴어요? 1차로 나눴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거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어떤 상수가 나올 겁니다. 그죠? 상수라서 뒤에 x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상수가 아닌 1차가 넘어가는 형태는 rx라고 적습니다. 그럼 이 r을 구하려면 요걸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걸 0으로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 2. 그럼 여기에 모두 2를 넣어서 f2는 r. 있죠? 원래 식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거를 넘어가는 형태로 나옵니다. 몫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1차가 아니고 2차로 나눈다든지 혹은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을 수가 없게 허수가 나온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보다는 검산식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가 기본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 필기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있는데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뭐 있으면 되냐면 검산식으로 바꿔서 항등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항등식 문제 푸는 방법 뭐 있었어요? 풀이 방법 3가지.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직접 나눈다 있었죠? 그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머릿속에 절대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0 만드는 값 집어넣어서 그냥 나머지 구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되게 많은 풀이 중에 딱 하나인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을 나눈다 이야기, 나머지가 뭐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검산식 형태를 만드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접근입니다. 적으시고요. 오늘 요거에 관련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본 문제 4-1이고요. x에 관한 다항식은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5다. 이렇게 나오면 뭐 하시라고요? 검산식 쓰세요. 그 버릇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과물만 띡 적으시면 안 돼요. 쉬운 문제는 결과물만 적어도 해결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 나오면 절대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검산식 형태로 적는다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는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몫을 적을 건데 2번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q1x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안 적을 거고요. 이번에 똑같은 식을 x-3으로 나눴대요. 뭐가 안 나왔죠? q2x라고 적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45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검산식 형태를 쓰면 한 줄 더 쓸까요? 검산식 형태를 쓰면 뭐가 된다고요? 이 검산식은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등식 문제인 적절한 수치를 대입하거나 직접 나누거나 개수를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게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0으로 만들면 장점이 뭐예요? Q1이 얼마인지 몰라도 우변값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Q2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걸 0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변의 값을 45로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지수가 몇 개예요? 식에 2개 있죠. A랑 B. 그럼 방금 요걸 0으로 만들면서 식 하나, 요걸 0으로 만들면서 식 하나.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 연립할 만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직접 나누셔도 됩니다. 직접 나눠서 나머지 구했는데 없다. 직접 나눠서 나머지 구했는데 45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나누기 식을 쓰면 엄청 길겠죠. 그러니까 안 쓰는 것 뿐입니다. 틀리진 않아요. 오래 걸리는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해법 자체는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대입해서 푼다. 수치 대입을 한다는 건 빨리 푸는 방법인 것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위해서 첫 번째 x에 마이너스 2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여기 마이 넣으면 여기도 마이 넣고 여기도 마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모든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좌변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4b 플러스 8 플러스 12가 되고요. 우변은 0이 되네요. 동량 정리해보죠. 마이너스 8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로 나눌까요? 2a 마이너스 b는 5가 되겠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요. 두 번째 친구는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 x에다 얼마 집어넣을 거냐면 3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3, 3, 3, 3, 3 집어넣으셔야 돼요. 모든 x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에만 넣는 게 아니고. 그러면 3의 세제곱의 a니까 27a가 되겠네요. 27a 플러스 9b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는 0 해서 사라지죠? 이거 사라져요. 45만 남네요. 그러면 12, 12는 사라지고요. 9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3a 더하기 b는 5가 되겠네요. 그럼 미지수 a랑 b 두 개고 식도 두 개가 됐으니까 연립하면 a값, b값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선생님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정답을 딱 봐요. 정답을 딱 보면 a는 2라고 되어 있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된대요. 그럼 사실 주어진 식이 뭐가 되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인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 같이 있는 내용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다항식 이걸 이번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나머지만 구하면 돼요. 근데 검산식 쓰는 버릇을 꼭 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x-1로 나누면 몫이 생기겠죠? 안 나왔으니까 q3x라고 가정할 거고요. 몇 차로 나눴어요? 몇 차예요? 대답해줘. 몇 차예요? 1차죠. 그러니까 나머진 그거보다 차수가 낮은 상수. 그래서 R이라고 적는 거예요. 만약에 1차 이상이면 뭐라고 적는다고요? RX라고 적는 거예요. 이 식에 X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수가 명확하니까 R이라고 쓴 거고요. 문제에서 이거 물어보고 있죠. 얘는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요? 얘를 0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저기 써 있는 나머지 정리죠, 사실은. 됐죠? X에다 얼마 넣어요, 그러면? 1 넣죠. 그래서 X에 1 넣어요. X에 1 넣으면 여기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2 빼기 1 빼기 4 더하기 12는 R. 그럼 R은 얼마예요? 얼마니? 14에서 5 빼니까 9가 되겠네요. 됐죠? 이럴 때는 나머지가 9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똑같은 친구에 대해서 이번엔 x-p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p 세제곱 플러스 12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물만 적지 말고 검산식 꼭 적으시라고요.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를 x-p로 나눴더니 몫이 q4x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문제에 2p 세제곱 플러스 12가 된다고요. 2p 세제곱 플러스 1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역시 q4가 얼마인지 구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0으로 만드는, 즉 x에다 얼마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p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x에다 p 집어넣어서 우선 좌변 정리하면 2p 세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12가 되고요. 우변은 여기 p 집어넣었으니까 0. 여기 p 집어넣었으니까 q4p가 되고요. 여기는 x 없죠? 끝이네요. 2p 세제곱 플러스 12고 이걸 노린 거죠.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0 곱하기 땡땡땡이니까 얘가 0이에요. 그럼 사실 우변은 이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럼 동량 정리하시고요.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4p 하고 이렇게 하면 는 0이네요. 마이너스 p로 묶으면 되겠죠? p 플러스 4는 0이에요. p값 될 수 있는 거 얼마라고요? 0 또는 마이너스 4예요. 됐죠? 그래서 상수 p의 값을 구하시면 0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특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선생님이 왜 자꾸 저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 어설프게 배워오신 분들이 뭘 하냐면 이거 보시죠. 나머지 구하세요. 그럼 검산식 안 쓰고 1부터 그냥 집어넣어서 구합니다.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손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나눈다 이야기 나오면 검산식 쓰세요. 검산식은 언제 안 쓰시면 되냐면 나중에 이렇게 쓰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이 될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 없구나. 그러고 생략해서 하시는 건 되는데 처음에 보자마자 x-1로 나눴다는데 문제 읽지도 않고 x-1로 나눴다 그래서 여기 1 집어넣고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그런 거 외에 다른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꼭 처음에는 검산식 쓰는 버릇을 들이세요. 나중에 손도 못 댑니다. 진짜로. 자, 그렇게 됐고요. 왜? 말해요. 자, 말해요. 아, 간지러워요. 이따 선생님 드릴게요. 네. 가위 이따 드릴 테니까 손가락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 58페이지의 기본 문제 4-2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똑같은 친구를 나눠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문제는 1차로 나눴거든요. 지금 문제는 몇 차로 나누고 있냐면 2차로 나누고 있어요. 2차로 나누고 있는데 이 2차는 인수분해가 되는 2차입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라면 이야기가 사실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는 2차고요. 어쨌든 나눠라 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검산식 쓰겠습니다. 기본 문제 4-2번이고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를 뭘로 나눴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어요. 문제 목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q1x라고 적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 나왔죠? 나머지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몇 차로 나눴나요? 식을. 몇 차로 나눴어요? 2차죠. 그럼 나머지는 2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요. 몇 차죠 그러면? 1차 이하. 그죠? 그래서 그 식엔 x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rx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아까 전엔 그냥 상수가 명확하니까 r이라고 적은 거고 지금은 x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rx라고 적고요. 이게 뭐여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1차 이하여야 돼요. 그럼 1차 이하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되냐면요.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 쓸 거냐면 보통 ax 플러스 b로 많이 적습니다. 근데 문제에 a랑 b가 이미 쓰였죠. 그럼 뭘로 적을 거냐면 a, b 다음에 많이 쓰는 건 뭐냐면 pq를 많이 씁니다. a, b, c, d 이거 쓰고 아니면 pq, rs 이걸 많이 쓰거든요. 상관은 없는데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엔 rx는 px 더하기 q라고 할 겁니다. 됐죠? 요렇게 쓰는 것들 기호화시키고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게 뭔지 알아서 그렇게 쓰고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술형 같은 거 풀거나 혹은 남이 써놓은 걸 보고 이해를 할 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적지 말고요.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하던 것처럼 이게 지금 항등식인 거예요. 그럼 항등식의 문제풀이 방법인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직접 나눈다 있는데 사실은 저 정도는 뭐 직접 나눠도 되긴 합니다. 직접 나눠도 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얘를 0으로 만들면 얘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요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없어요. 자, 그럼 미지수가 몇 개인 거예요, 지금? A랑 B 2개인 거죠. 그럼 저걸 구하기 위해서는 식도 2개 있으면 돼요. 식도 2개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가 없으면서, 즉 얘를 0으로 만들면서 식 2개를 만들려고 보니까 요걸 0으로 만드는 값이 정확히 2개인 거죠. 이거 인수분해 하실 수 있어야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x-2랑 x-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에다 얼마 집어넣을 거냐면 1 집어넣을 거고요. x에다 2를 집어넣을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요거 0 되면서 사라지고 2 집어넣으면 역시 얘가 0 되요. 됐죠? 그럼 x에 1 집어넣는데 1 집어넣어서 1 더하기 a 빼기 1 더하기 b는
0대에서 사라지죠? 그걸 노린 거니까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a 빼기 2 더하기 b는 0인 겁니다.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0이고요.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네요. 미지수 a, b 두 개씩 두 개 연립해서 하시면 되고요. 뺍니다. 빼면 마이너스 3a는 6이 되네요.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구할 수 있고요. 자, 똑같은 친구를 이번에 뭘로 나누라고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1로 나누래요. 그럼 몫이 q2x가 있을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몇 차예요? 몇 차예요? 1차죠. 그럼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겁니다. 이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 얼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게 나머지 정리. 어쨌든 근데 뭘 쓰시라고요? 검산식. 검산식 안 적으시면 안 돼요. 자, 문제 두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 문제 4-3번입니다. 기본 문제 4-3이고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있고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5다라고 되어 있어요. 식을 쓰셔야 돼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뭐가 안 나왔어요? q1x고요. 나머지가 2. 똑같은 친구를 이번에 x 마이너스 2로 나눈 몫이 q2x고요. 나머지가 5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똑같은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q3x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있을 건데 몇 차로 나눴나요? 몇 차예요? 2차죠. 나머지는 2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1차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아까 1차 형태를 어떻게 적어주면 좋다고 그랬어요? ax 플러스 b나 px 플러스 q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문제 a, b 없으니까요. ax 플러스 b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미지수가 a, b 두 개인 거예요.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식이 몇 개 있어야겠어요? 두 개 있어야겠죠. 됐죠? 그럼 아까 전처럼 이걸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을 생각할 겁니다. 즉 수치 대입을 하겠다는 거죠. 수치 대입을 하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죠? 사실 이거 딱 보고 인수분해 되는 거 아셔야 돼요. x-2 x 플러스 1로 됩니다. 그럼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x값 얼마예요? 2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됐죠? 좌변 생략했는데 좌변까지 마저 적으면 좌변 모두 fx입니다. fx를 나누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러면 x자리에 2 넣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2를 넣어야죠. 똑같은 x니까요. 모든 x에 2 넣을 겁니다. 2 넣을 거예요. 그럼 f2는 0대에서 사라지죠? 그걸 노린 거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입니다.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일 넣어야 돼요. 그래서 f-1은 이거 0대에서 사라져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입니다. 우리 f2가 얼마고 f-1이 얼마인지 구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 써놨는데 안 쓴 거.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죠. 이 두 개를 활용합니다. 이 두 개 중에 2 넣었을 때, 즉 f2가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해선 얘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활용하면 2 집어넣으면 f2는 얼마가 돼요? 5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f-1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마일 집어넣으면 f-1은 2가 되겠네요. 자, 잠깐만요. 필기하던 거 잠깐만 멈추고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이걸 보시고 그냥 x에 마이너스 1 넣어야지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방금 한 거 다르죠? 문제에서 뭘 구하세요가 있어서 그걸 구하기 위해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접근이에요. 이걸 보시자마자 이걸 없애기 위해 x에 마일 넣고 x에 2 넣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얘기 드렸죠. 계속 드리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전혀 손도 못 댑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위해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이걸 보시자마자
F-1은 2다만 적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게 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랑 요거는 그냥 연립하면 되니까 연립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 B 찾으셔서 문제에서는 나머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 B 넣어서 이 값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기본 문제 4-4번입니다. 기본 문제 4-4번. 자,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는 2고 그 몫을 x-2로 나눈 나머지는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식 써보죠. 나누는 이야기니까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를 뭘로 나눈다고요? x-1로 나누래요. 그럼 몫이 있을 거예요. 몫 문제 안 나왔으니까 그냥 qx라고 적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나왔어요. 2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몫을이에요. 그 몫을. 누구? 얘요, 얘. 얘요. F 아닙니다. 얘요. 그러면 QX를 뭘로 나눴대요? X-2로 나눴대요. 뭐가 안 나왔죠? Q1X라고 적을 거고요. 나머지는 3이라고 나왔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걸 식으로 쓰면, 검산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fx를 뭘로 나누라고 했냐면 x-2로 나눴을 때 몫은 q2x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상수 있을 텐데 이걸 구하래요. 됐죠? 자, 그럼 아까 전처럼 지금 선생님 여기 보고 1 때려놓고 2 때려놓고 안 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찾고 그걸 위해 형태들을 어떻게 변형해 나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서 우린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얘의 의미를 없애주기 위해 이걸 0으로 만드는 거죠. x에다 얼마 집어넣어요? 2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2를 집어넣어서요. f2는 r인 거죠. 자, 문제가 원래 r을 구하는 거였는데 r을 구하기 위해서는 f2가 얼마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f2 구하면 돼요. f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에 x에 2를 넣을 겁니다. 왜요? f2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다 2를 넣을 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f2는 여기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4a군요.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면서 동시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뭐예요? 1 곱하기 q2 더하기 2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걸 쓰는 게 편하겠어요? 이걸 쓰는 게 편하겠어요? 이 문제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쓰는 게 편하죠. 이걸 구하려면 A, B, C를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구하려면 Q2가 얼마인지만 알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야기가 R을 구하는 이야기에서 F2를 구하는 이야기로 변했고 F2를 구하기 위해선 Q2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럼 Q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의 x에다 얼마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2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Q2는 뭐가 돼요? 여기다 2 집어넣어서 2 집어넣으면 0 곱하기 Q1 더하기 3이니까 3이네요. 됐죠? 자, 그럼 Q2가 얼마라고요? Q2가 3이라고요. 3 더하기 2니까 5죠? 5가 F2라고요. 그럼 R은 5가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이야기를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0 되는 거 때려박지 말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첫 번째 이야기 구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시면 fx를 땡땡땡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눈대요. 몫은 q3x. 문제에 목 안 나왔으니까요. 나머지 구해야 되거든요. 2차로 나눴죠? 나머지 몇 차? 1차 이하 형태를 띄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A, B, C가 쓰였네요. 1차 이하 뭐라고 적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여기 나머지 1차 어떤 형태로 적으면 좋겠어요? 문제 A, B, C는 쓰였으니까. px 더하기 q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pq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걸 없애기 위해, 즉 Q3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찾을 거예요. 요거 인수분해 됩니까? 되죠. x-2랑 x-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 x에 1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모든 x에, 여기 있는 모든 x에 1 집어넣으면 f1은 하고 이거 사라지죠? 사라지죠? 여기다 1 넣어요. 그럼 뭐 돼요? p 더하기 q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x에다 이번엔 2를 집어넣을 거예요. 연준씨, 정신 차려. 자, 2를 집어넣으면 f2가 되고요. 역시 이거 사라집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2p 더하기 q만 남아요. 그럼 f1이 얼마인지 f2가 얼마인지 있으면 되거든요. 아까 구했어요. f2 얼마였어요? 5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5예요. f1이 얼마인지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쓴 조건이니까 다시 f1이 얼마인지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1, 1, 1, 1, 1, 1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f1 구하면 f1은 뭐가 돼요? f1은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1 집어넣으면 0 곱하기 q1 더하기 2예요. 0이네요. f1 얼마예요? 2입니다. 그럼 미지수 2개씩 2개니까 연립해서 p값, q값 찾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거 2개를 연립하면 뺄까요? 빼면 돼요.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p는 3이고요. q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Q0가 3이라고 돼 있어요. F0가 3이라고 돼 있어요. F0가 3이라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fx를 구하세요. 그럼 fx는 ABC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앞의 내용에 의해서 F1은 2인 걸 찾았어요. 그 다음에 F2는 5인 걸 찾았어요. 그럼 F1은 저기 적혀 있긴 하지만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F2는요, 저기에다 2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예요. 미지수 몇 개예요? 3개죠. 식은 2개밖에 없죠. 세 번째 식이 이거에 의해 생기는 거죠. F0은 3인데 여기 식에 0000 집어넣으면 C가 3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C 얼마인지 나왔어요? C는 3이고요. 그럼 여기다 33 집어넣으면 되겠죠? 33 집어넣고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되고요. 2 사라져서 그럼 여기 4A 더하기 2B는 19 넘어가면 마이너스 19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2개 연립해서 A값, B값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C값도 나왔으니까 A, B, C값 모두 집어넣으면 fx가 얼마인지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검산식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뭘로 나눴다 그래서 나머지 0 되는 거 무조건 때려박아서 푸는 거 아닙니다. 검산식 형태를 만드시고 문제에서 뭘 요구했는지를 찾으세요. 네, 저거 0 되는 거 무조건 때려박는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찾고 그걸 위해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변형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적으시고요. 적으시고 그 다음에 다 적으신 분은 얘기하세요. 오늘 아까 풀던 거 마저 풀고요. 그거 다 푸시면 선생님 아니다. 투데이부터 드리면 되겠구나. 다 적으신 분은 투데이 푸시면 되겠습니다.